월급은 1,000만 원입니다. 순간 대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방금 전까지 웅성거리던 소리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이 뚜렷하게 들렸죠. 10명이 넘는 여성들이 앉아있던 대기실 모두가 한자리 가정부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었는데 지금 면접관의 입에서 나온 숫자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000만 원이라니요. 일반 가정부 월급의 5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20살 박지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은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면서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잘못 들었나 싶어 지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분명히 맞게 들은 것 같았어요. 지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가슴팍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거든요. 면접관은 55살 정도로 보이는 위험 있는 남성이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회색 머리카락과 값비싸 보이는 정장이 그의 사회적 지위를 말해주고 있었죠. 강대성 회장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지원자들의 서류를 천천히 넘기면서 말을 이어갔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생활하면서 24시간 상주해야 합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1,000만 원이라니.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보통 그 정도면 뭔가 특별한 조건이 있을 거야. 혹시 남자 주인이 이상한 사람은 아닐까? 여성들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어요. 모두의 표정에는 탐욕과 경계심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죠. 하지만 지은은 달랐습니다.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거든요. 1,000만 원이면 할머니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어. 지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있었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할머니의 모습이었죠. 의사가 말했던 그 차가운 선고가 다시 귀에 맴돌았습니다. 수술비 3,000만 원.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은에게는 세상에 할머니 한 분만 계셨어요.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신 후 할머니가 전부였거든요. 그럼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가 들어갔어요. 5분 후 나올 때 그녀의 표정은 실망으로 가득했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지원자들이 들어갔다 나왔어요. 모두가 똑같이 실망한 얼굴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보통 면접이라면 질문도 많이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너무 빨리 끝나는 거예요. 지원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뭔가 수상해. 저 회장이 진짜 원하는 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박지은 씨. 드디어 지은의 차례였어요.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면접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강 회장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강 회장이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되면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강 회장의 눈이 지은을 보며 크게 흔들렸죠. 강 회장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놀란 표정이었죠. 지은도 당황했어요. 뭔가 잘못됐나 싶어서 뒤를 돌아보기까지 했거든요. 저 잘못 왔나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에요. 앉으세요. 강 회장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강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지은은 의자에 앉으면서 강 회장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왜 자꾸 자신을 그런 눈으로 보는 걸까요? 강 회장의 시선이 너무 강렬해서 지은이 불편할 정도였어요. 이름이 박지은이라고 하셨나요? 강 회장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나이는 20살이고. 강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확인한 것 같은 표정이었죠. 가족은 할머니 한 분 계시고요. 이 대답을 듣자 강 회장의 표정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갑자기 강 회장이 일어나더니 창문 쪽으로 향했어요. 한동안 밖을 바라보다가 돌아서서 말했죠.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나요? 네. 그런데 면접은?
면접은 끝났어요. 당신을 채용하겠습니다. 지은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정말인가요? 월급은 1,000만 원. 매월 1일에 선지급하겠어요. 지은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들었어요. 뭔가 너무 쉽게 풀려가는 것 같아서요. 왜 하필 나를 뽑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왜 다 떨어뜨렸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어떠세요? 받아들이시겠어요? 강 회장이 지은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강 회장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지은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할머니 생각이 났을 때 더 이상 고민할 수 없었죠. 네.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지은이 면접실에서 나왔을 때 대기실의 분위기는 이상했어요. 모든 사람이 지은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표정에는 질투와 의심이 가득했죠. 저 애가 뭔데? 뭔가 수상해.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지은의 귀에 들렸어요. 하지만 지은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오직 할머니 생각뿐이었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 지은은 계속 생각했어요. 왜 하필 나를 뽑은 거지? 강 회장의 그 놀란 표정, 떨리는 손, 간절한 눈빛. 모든 것이 수수께끼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죠. 할머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려야 했어요. 지은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의 지은은 몰랐어요. 이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자신과 강 회장 사이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요. 지은이 병원 복도를 뛰어가고 있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죠. 중환자실 앞에서 숨을 고르며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어요. 산소 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신 할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지은이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지은을 바라보셨죠. 지은아, 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약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그렇게 건강하셨던 할머니인데 말이에요.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은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일자리를 구했어요. 그것도 정말 좋은 곳에요. 할머니의 눈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정말이니? 네. 월급도 정말 많이 주신대요. 이제 할머니 수술비 걱정 안 해도 돼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뭔가 걱정스러운 듯한 표정이었죠. 지은아, 세상에 공짜는 없단다. 너무 좋은 조건이면.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가정부 일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지은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걱정은 쉽게 가시지 않는 것 같았죠. 어디 집인데? 강대성이라는 분 댁이에요.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마치 무언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강대성?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아시는 분인가요? 아니다. 그냥 유명한 사업가라서.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며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 지은은 할머니의 이상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죠. 지은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엄마가 암투병을 하던 시절 할머니와 단둘이 남겨졌던 그때를 말이에요. 지은아, 엄마는 하늘나라로 갔단다. 12살 지은에게는 너무 무거운 현실이었어요. 아빠는 태어날 때부터 없었고 이제 엄마마저 떠나버렸죠. 그때부터 할머니가 지은의 전부가 되었어요. 할머니는 늙은 몸을 이끌고 청소일을 다니셨죠. 지은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할머니 힘들면 쉬세요. 괜찮다.
우리 지은이가 공부해야지. 그런 할머니를 보며 지은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 할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말이에요. 할머니 정말 괜찮을 거예요. 저 이제 어른이잖아요. 지은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죠. 정말 아무 문제 없는 일자리일까? 왜 그 회장님은 자신을 그런 눈으로 바라봤을까?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병원을 나서며 지은은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강 회장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죠.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신가요?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현실이었어요. 1,000만 원짜리 일자리를 구한 게 말이에요. 하지만 왜일까요? 기쁨보다는 불안함이 더 컸어요. 지은이 사는 곳은 작은 원룸이었어요. 보증금도 없이 월세로 겨우 구한 곳이었죠. 냉장고에는 별다른 음식도 없었어요. 할머니 병원비와 생활비로 항상 빠듯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1,000만 원이면 모든 걱정이 해결될 테니까요. 침대에 누워서도 지은은 잠들 수 없었어요. 정말 괜찮을까? 뭔가 이상하지 않을까? 강 회장의 그 놀란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마치 자신을 어디서 본 것 같은 표정이었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지은이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아무리 이상한 일이라도 할머니를 살리는 일이라면 할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예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가장 깔끔한 옷을 골라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죠. 첫날이니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거든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박지은 할 수 있어. 할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하자. 같은 시각 강대성 회장은 서재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죠. 젊은 여성의 사진이었어요. 은희야. 정말 우리 딸일까?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어요. 20년 동안 잊으려 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20년 전 강 회장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름은 박은이었죠. 하지만 아이들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은희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도 모른 채 말이에요. 아빠, 그 여자와 결혼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강정수와 강미영의 반대가 너무 심했었거든요. 결국 사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제 지은을 본 순간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은희와 똑같은 눈, 똑같은 미소. 우연일 수가 없었어요. 정말 우리 딸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강 회장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쁨과 죄책감, 걱정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거든요. 내일 지은이 오면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너무 티를 내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게 대할 수도 없었죠. 새로운 시작이 될지 아니면 더 큰 혼란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지은이 택시에서 내려 눈앞의 거대한 저택을 바라봤어요.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큰 집이었죠. 3층짜리 서양식 건물에 넓은 정원까지. 마치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었어요. 정말 여기서 일하게 되는 거야? 지은은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이런 집에서 일할 수 있다니 말이에요. 정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어요. 50대 정도의 여성이 나타났죠. 박지은 씨죠? 저는 김 실장이라고 해요. 이 집 전체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김 실장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심상치 않았죠.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지은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김 실장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집안은 더욱 화려했어요. 크리스털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값비싼 그림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세계였죠. 회장님은 지금 회사에 계세요. 오늘은 집 구조나 파악하세요.
김 실장이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김 실장이 말을 잠시 멈춘 후 계속했죠. 도련님, 아가씨가 집에 계셔요. 조심하세요. 조심하라니? 무슨 말이지? 지은은 김 실장의 말이 이상했어요. 왜 조심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곧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계단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두 명이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먼저 나타난 건 20대 후반의 남성이었어요. 키가 크고 잘생겼지만 표정이 차가웠죠. 강정수였어요. 강정수는 지은을 보자마자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어요. 아, 새로운 가정부구나. 김 실장, 이번엔 꽤 젊은 애를 뽑았네. 목소리에 비꼬는 투가 담겨 있었어요. 이어서 나타난 건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20대 후반의 여성 강미영이었죠. 어머, 정말 어리네. 몇 살이야? 강미영이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어요. 그 시선이 마치 물건을 평가하는 것 같아서 지은은 불편했죠. 20살입니다. 지은이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20살? 아직 아기네. 강미영이 코웃음을 쳤어요. 정수 오빠, 요즘 아빠가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이렇게 어린애를 뽑다니. 강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뭔가 수상해. 두 사람이 지은 앞에서 대놓고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마치 지은이 거기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지은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첫날부터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할머니 생각을 하며 꾹 참았어요. 이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래. 그럼 차나 한 잔 타와. 아메리카노로. 강미영이 거만하게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은이 부엌으로 향했죠. 하지만 이 집에 부엌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김 실장이 한숨을 쉬며 길을 안내해줬죠. 김 실장님, 혹시 도련님과 아가씨가 항상 저렇게?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오늘이 특별히 심하네요. 김 실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새로운 가정부한테 관심을 가지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당신한테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같은 시각 강 회장은 회사 사무실에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꾸만 지은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최 비서. 강 회장이 45세의 믿음직한 비서를 불렀어요. 네, 회장님. 혹시 박은이라는 사람 기억나나? 최 비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20년 전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네, 기억합니다. 회장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맞아. 그런데 말이야. 강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어제 새로운 가정부를 보는데 은희와 너무 닮았어. 우연일까? 최 비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회장님,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섣불리 행동하지 마세요. 그날 오후 지은이 조심스럽게 커피를 가져다 드렸어요. 강미영이 한 모금 마시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야? 너무 연한데. 죄송합니다. 다시 타드릴게요. 됐어. 그냥 치워. 강미영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커피는 정상이었어요. 그냥 트집을 잡고 싶었던 거였죠. 강정수가 지은에게 다가왔어요. 야, 너 혹시 우리 아버지한테 뭔가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네. 무슨 말씀이신지. 1,000만 원이라는 월급이 그냥 나온 줄 알아? 분명 뭔가 있을 거야. 강정수의 목소리에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지은은 꿋꿋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열심히 일할 뿐이에요.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호 당당하네. 강미영이 웃었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어요. 앞으로 재미있겠네. 정수 오빠, 우리 얘 잘 지켜봐야겠어. 김 실장이 지은을 3층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여기가 당신 방이에요.
크지는 않지만 깨끗합니다. 방은 작았지만 지은이 지금까지 살던 원룸보다는 훨씬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김 실장이 문을 닫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련님과 아가씨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이 집에 온 가정부들이 모두 그분들 때문에 그만뒀거든요. 왜 그러시는 건가요? 회장님이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못 견뎌 해요. 특히 젊은 여성한테는 더욱 그렇죠. 김 실장의 말에 지은은 불안해졌어요. 그날 밤 지은은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왜 회장님은 나한테 관심을 보이는 걸까? 그리고 왜 강정수, 강미영은 그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지? 모든 게 수수께끼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어요.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때 아래층에서 소음이 들렸어요. 강 회장이 집에 도착한 것 같았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강미영의 목소리가 들렸죠. 지은 씨는 잘 있나? 강 회장의 첫 마디였어요. 새로운 가정부를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게 이상했죠. 아버지, 왜 그 애를? 강정수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열심히 일할 것 같아서. 강 회장의 대답은 어색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죠. 아버지가 요즘 이상해요. 강미영이 강정수에게 속삭였어요.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분명 뭔가 있어. 지은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첫날부터 이렇게 복잡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할머니를 위해서 견뎌야 해. 지은은 마음을 다졌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자리를 지켜내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앞으로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강정수와 강미영의 견제는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그리고 강 회장의 진짜 의도가 밝혀지면서 모든 것이 더욱 복잡해질 예정이었어요. 지은이 강 회장 댁에서 일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죠. 강미영과 강정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은을 괴롭혔어요. 일부러 어려운 일을 시키거나 트집을 잡거나 대놓고 무시하거나. 하지만 지은은 꿋꿋이 견뎠어요.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지은이 거실을 청소하고 있는데 강미영이 내려왔어요. 아직도 청소해? 정말 느리네. 사실 지은은 이미 2층까지 다 청소를 마친 상태였어요. 하지만 강미영은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말을 하는 거였죠. 죄송해요. 더 빨리 하겠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은의 손이 멈췄어요. 너무 아름다운 선율이었거든요. 쇼팽의 빗방울 전주곡이었어요. 무의식적으로 지은의 손가락이 청소도구를 잡고 피아노 연주 동작을 따라하고 있었어요. 강미영이 지은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 애가 피아노를 아나? 일반적인 가정부라면 클래식 음악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야, 너 혹시 피아노 쳐? 강미영이 갑자기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그냥. 지은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사실 지은은 어릴 때 피아노를 배웠었거든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지은의 재능을 발견하고 억지로라도 레슨을 받게 해주셨었죠.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는 피아노를 만질 여유가 없었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강미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정말 아니에요. 그냥 예쁜 소리라서. 지은이 서둘러 청소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강미영의 의심스러운 시선은 계속되었죠.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 강미영은 확신했어요. 그때 강 회장이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거였죠. 지은 씨는 어디 있나? 강 회장의 첫 마디였어요. 다른 사람들 안부는 묻지도 않고 말이에요. 강미영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아버지, 왜 맨날 그 애부터 찾으세요?
강 회장이 지은을 찾아 거실로 왔어요. 지은 씨, 일은 어때요? 힘들지 않나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가족을 대하는 것 같았죠. 혹시 필요한 건 없나요? 뭐든 말해요. 이런 대화를 듣고 있던 강미영은 속이 타들어갔어요. 저녁 식사 준비를 하던 지은에게 강정수가 다가왔어요. 야, 너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어?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버지가 너한테만 그렇게 잘해주잖아. 뭔가 꼬셨지? 강정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일만 하고 있는데요. 지은이 억울하게 말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었거든요. 거짓말. 뭔가 있을 거야. 강정수가 지은을 째려봤어요. 너 같은 애들 많이 봤어. 돈 많은 남자한테 접근하는 여자들 말이야. 제가 언제 그랬다고요? 닥쳐. 20살짜리가 뭘 안다고. 강정수의 말이 점점 심해졌어요. 너 같은 애가 우리 가족에 끼어들 생각하지 마. 절대로 용납 안 해.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당당했어요. 강정수와 강미영이 당황했어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가난해요. 할머니는 지금 죽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다른 꿍꿍이 같은 건 없어요.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무슨 일이야? 강 회장이 소리를 듣고 나타났어요. 서재가 엉망이 된 걸 보고 서재가 엉망이 된 걸 보고 상황을 파악했죠. 아버지, 지은이가 중요한 서류에. 강정수가 말하려는데 강 회장이 손을 들어막았어요. 강 회장은 이미 다 보고 있었어요. 물병이 이상한 곳에 놓인 것, 아이들이 지은을 몰아세우는 것, 모든 걸 말이에요. 지은 씨는 방에서 쉬어요. 나머지는 내가 처리하겠어요. 강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이 있었어요. 지은이 방으로 올라간 후 강 회장이 두 자녀를 불렀어요. 정수야, 미영아. 우리 얘기 좀 하자. 강 회장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너희가 지은 씨를 괴롭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아버지, 그게 아니라. 변명하지 마. 다 봤어. 앞으로 지은 씨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왜요? 그냥 가정부잖아요. 강미영이 불만스럽게 말했어요. 가정부든 아니든 상관없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야지. 강 회장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가 요즘 정말 이상해요. 왜 그 애만 편드세요? 강정수가 화를 냈어요. 우리는 아버지 친자식인데 남 같은 애를 더 챙기시네요. 그래요, 아버지. 분명 뭔가 있을 거예요. 강미영도 거들었어요.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착한 아이니까 잘 대해주라는 거야. 강 회장의 대답은 어색했어요. 한편 지은은 방에서 울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화를 냈지만 후회되지는 않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계속 견뎌야 했죠.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은 씨, 저예요. 강 회장의 목소리였어요. 들어오세요.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미안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심했네요. 강 회장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참을성이 부족했나 봐요. 아니에요. 참을 필요 없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강 회장의 말에 지은이 또 눈물이 났어요. 지은 씨, 혹시 대학에 다니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은이 놀랐어요. 네. 갑자기 왜요?
당신 같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여기서만 일하기엔 아까워요. 강 회장의 제안이었어요. 감사하지만 지금은 할머니가 우선이에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수술비를 마련하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강 회장은 지은의 효심에 더욱 감동했어요. 정말 은희를 닮았어. 그날 밤 지은은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더 이상은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당당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강정수와 강미영의 괴롭힘도 이제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서로가 가족이라는 놀라운 진실을 말이에요. 지은이 강 회장 댁에서 일한 지 3주가 지났어요. 지난번 일 이후로 강정수와 강미영의 노골적인 괴롭힘은 줄어들었지만 대신 더 은밀하고 치밀한 방해가 시작됐어요. 오늘도 아침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지은이 준비해둔 강 회장님 아침 식사가 사라져 있었어요. 분명히 여기에 뒀는데. 다시 준비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죠. 강 회장님께 늦게 식사를 드리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강 회장은 이해해 주셨지만 지은은 찜찜했어요. 점심에는 더 심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은이 빨래를 넣어두었는데 갑자기 바람에 날려서 진흙탕에 떨어진 거예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바람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았거든요. 아, 이런. 다시 빨래를 해야 했어요. 어머, 지은아. 왜 자꾸 실수해? 요즘 컨디션이 안 좋나? 강미영이 지나가다가 말했어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아, 네. 죄송해요. 지은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또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였죠. 지은의 몸이 자연스럽게 리듬을 탔어요. 청소하는 손의 움직임마저 음악에 맞춰지고 있었어요. 강미영이 이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야, 너 정말 피아노 모르는 거 맞아? 정말 모르는데요. 거짓말. 몸이 완전히 반응하고 있잖아. 강미영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그때 강 회장이 집에 들어오면서 핸드폰으로 영어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영국 거래처와의 중요한 계약 건이었죠. Yes, I understand your concern. But we need to reconsider the term. 강 회장이 영어로 대화하는 걸 듣고 있던 지은이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통화를 마친 강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큰일이네. 영국 거래처에서 계약을 취소한다고 하는데. 그때 지은이 무의식적으로 말했어요. 아까 통화 내용으로는 단순 취소가 아니라 조건 재협상을 원하는 것 같은데요. 순간 모든 사람이 지은을 쳐다봤어요. 뭐라고? 너 영어를 알아? 강정수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지은도 당황했어요. 실수한 거였거든요. 아, 조금이 아니야. 아주 정확하게 알아들었잖아. 강 회장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지은은 어릴 때부터 언어에 재능이 있었어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영어 학원에 다녔는데 선생님들이 모두 놀랄 정도로 빨리 배웠었거든요. 지은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언어 감각이 타고났어요. 엄마가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셨었죠. 강미영이 질투심에 눈을 번뜩였어요. 저 애가 영어까지 잘해? 이럴 수가. 자신은 비싼 돈 들여서 어학 연수까지 다녀왔는데 가정부라는 애가 자신보다 나을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영어 잘하나 시험해 봐야겠네. 강미영이 영어로 물어봤어요. 어디서 영어를 배웠냐고 묻고 있었어요. 지은이 영어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혼자 공부했다고, 원래 언어에 관심이 많았다고. 발음도 완벽했고 문법도 정확했어요. 강미영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보다 훨씬 자연스러웠거든요. 강 회장의 눈빛이 더욱 따뜻해졌어요. 정말 은희를 닮았어. 은희도 언어에 재능이 있었는데. 강 회장은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지은이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지은 씨, 혹시 다른 언어도 할 줄 아나요? 중국어도 조금. 강정수와 강미영은 위기감을 느꼈어요. 저 애가 이렇게 똑똑하면 아버지가 더 좋아하실 거야. 절대 안 돼.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두 사람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이제 단순한 견제가 아니라 본격적인 방해 작전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강정수와 강미영이 몰래 만났어요. 오빠,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애 뭔가 수상해. 영어도 잘하고 분명 목적이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지은을 쫓아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강 회장의 서재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최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박지은 양에 대해 조사해 봤는데요. 강 회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떤가? 어머니 성함이 박은희 맞습니다. 8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고요. 강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그럼 정말?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강 회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어요. 좀 더 지켜보자. 확실해지면 그때 결정하겠어. 네, 알겠습니다. 그 순간 지은은 자신을 둘러싼 복잡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단지 할머니를 위해 열심히 일하려고 할 뿐이었죠. 하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아침 지은에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미영이 일부러 어려운 일들을 연달아 시켰거든요. 지은아, 내 방 청소 다시 해. 어제 깨끗하게 했는데요. 어제? 난 더러운데. 다시 해. 강정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야, 내 셔츠에 주름이 있잖아. 다림질 다시 해. 지은이 셔츠를 확인해 봤지만 주름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트집을 잡고 싶었던 거였죠.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지은은 또 참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화가 나고 있었죠. 점심시간에는 더 심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은이 강 회장님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강미영이 일부러 지나가다가 접시를 떨어뜨린 거예요. 아, 깜짝이야. 지은아, 왜 거기에 접시를 놔둬? 분명히 강미영이 일부러 건드린 건데 마치 지은 잘못인 것처럼 말했어요. 지은의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이건 너무 심해.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할머니 생각 때문에 꾹 참고 있었죠. 죄송해요.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지은이 바닥에 떨어진 접시 조각들을 치우고 있었어요. 그때 강 회장이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했어요. 강미영이 일부러 접시를 떨어뜨리는 걸 본 거였죠. 강 회장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바로 나서지는 않았어요. 좀 더 지켜보기로 한 거였죠. 오후에는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지은이 강 회장 서재를 청소하던 중 실수로 중요한 서류에 물을 쏟게 된 거예요. 사실 물병이 이상한 곳에 놓여 있었거든요. 누군가 일부러 놓은 것 같았어요. 뭐야 이게? 강정수가 나타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 중요한 서류에 물을 쏟았어. 너 정말 뭐 하는 거야? 지은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은이 서둘러 물을 닦으려고 했어요. 죄송하다고 해결돼? 이거 며칠간 준비한 계약서야. 강정수가 점점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 같은 애가 왜 여기서 일해? 정말 짜증나. 강미영도 나타나서 거들었어요. 오빠 말이 맞아요.
아버지도 이상해. 왜 이런 애를 뽑으셨는지. 지은은 정말 억울했어요. 분명히 누군가 일부러 물병을 이상한 곳에 놓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자신이 실수한 것처럼 보일 뿐이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배상하겠습니다. 배상? 너 같은 애가 뭘로 배상해? 강정수가 비웃었어요. 그때 강미영이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봐. 너 우리 아버지한테 뭔가 꿍꿍이 있지? 그냥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거나. 20살짜리가 1,000만 원씩이나 받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이 말을 들은 순간 지은의 무언가가 탁 끊어졌어요. 그만하세요. 지은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죠. 그동안 얌전하기만 했던 지은이 갑자기 화를 낸 거였거든요. 저도 사람이에요. 왜 계속 이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열심히 일하는 게 잘못인가요? 꿍꿍이가 있다고요? 저는 그냥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당당했어요. 강정수와 강미영이 당황했어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가난해요. 할머니는 지금 죽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다른 꿍꿍이 같은 건 없어요.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무슨 일이야? 강 회장이 소리를 듣고 나타났어요. 서재가 엉망이 된 걸 보고 상황을 파악했죠. 아버지, 지은이가 중요한 서류에. 강정수가 말하려는데 강 회장이 손을 들어막았어요. 강 회장은 이미 다 보고 있었어요. 물병이 이상한 곳에 놓인 것, 아이들이 지은을 몰아세우는 것, 모든 걸 말이에요. 지은 씨는 방에서 쉬어요. 나머지는 내가 처리하겠어요. 강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이 있었어요. 지은이 방으로 올라간 후 강 회장이 두 자녀를 불렀어요. 정수야, 미영아. 우리 얘기 좀 하자. 강 회장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너희가 지은 씨를 괴롭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아버지, 그게 아니라. 변명하지 마. 다 봤어. 앞으로 지은 씨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왜요? 그냥 가정부잖아요. 강미영이 불만스럽게 말했어요. 가정부든 아니든 상관없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야지. 강 회장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가 요즘 정말 이상해요. 왜 그 애만 편드세요? 강정수가 화를 냈어요. 우리는 아버지 친자식인데 남 같은 애를 더 챙기시네요. 그래요, 아버지. 분명 뭔가 있을 거예요. 강미영도 거들었어요.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착한 아이니까 잘 대해주라는 거야. 강 회장의 대답은 어색했어요. 그때 지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죠. 박지은 씨 할머니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습니다. 빨리 오세요.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금 갈게요. 지은이 서둘러 외투를 챙겼어요. 강 회장이 지은의 급한 모습을 보고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상태가 나빠졌다고.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어서 가세요. 운전기사 부를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지은이 뛰어나가려는데 강 회장이 말했어요. 기다려요. 내가 데려다 줄게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이런 상황에 혼자 가면 안 돼요. 어서 타세요. 강 회장이 직접 차키를 들고 나왔어요. 지은은 감사했지만 당황스러웠어요. 사장이 직접 데려다 준다니. 차 안에서 지은은 계속 불안해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실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 괜찮을 거예요.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왜 이렇게 잘해주시지? 나는 그냥 가정부인데. 지은은 또 의문이 들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지은이 중환자실로 뛰어갔어요.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할머니가 어떻게?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수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될까요? 3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사의 말에 지은의 다리가 휘청했어요. 3천만 원.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죠? 강 회장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지은 씨, 수술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먼저 내드릴게요.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돼요. 지은이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너무 큰 돈인데. 돈보다 할머니가 먼저죠. 어서 수술 진행하세요. 강 회장이 직접 수납 창구로 향했어요. 지은은 고마운 동시에 부담스러웠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걸까요? 수술이 시작됐어요. 지은은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면서 울었어요. 감사함과 걱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강 회장도 옆에서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때 병원 복도 한쪽에서 누군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강정수였어요. 아버지를 몰래 따라온 거였죠. 아버지가 저의 할머니 수술비까지 내주다니. 이건 정말 이상해. 강정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3시간 후 수술이 끝났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이제 회복만 잘 되면 괜찮을 거예요. 의사의 말에 지은이 주저앉으며 울었어요.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강 회장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지은이 차 안에서 계속 고마워했어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강 회장의 말이 이상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니? 집에 돌아왔을 때 강정수와 강미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디 갔다 오세요? 강정수가 물어봤어요.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지은 씨 할머니가 응급 상황이어서. 아, 그래서 병원에 가셨구나. 강미영의 목소리에 이상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지은이 방으로 올라간 후 두 형제가 속닥거렸어요. 정수 오빠, 아버지가 수술비까지 내주셨다면서요? 응. 내가 직접 봤어.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이상해요. 아무리 그래도 가정부 할머니 수술비까지. 두 사람의 의심이 더욱 깊어졌어요.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아버지가 그냥 그럴 리 없거든. 강정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 저 애를 더 자세히 조사해 봐야겠어. 분명 비밀이 있을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요. 다음 날 강정수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서 지은의 신상 정보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박지은 2005년생. 어머니는 박은희. 강정수가 서류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박은희? 이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뭔가 익숙한 이름이었어요. 오빠, 혹시 엄마 유품 중에 아버지 옛날 사진들 있잖아요. 거기서 봤던 것 같아요. 박은희라는 이름. 강미영이 갑자기 말했어요. 정말? 어디 있는지 찾아보자. 두 사람이 서둘러 창고로 향했어요. 오래된 상자를 뒤지다가 강미영이 소리쳤어요. 오빠, 이거 봐요. 오래된 사진이 나왔어요. 강 회장이 젊었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죠. 그 중에서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어요. 이거 아버지 맞죠? 사진 속 젊은 강 회장 옆에 아름다운 여성이 서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써 있었어요. 대성아, 우리 영원히 사랑하자. 은희. 강정수와 강미영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그럼 지은이 엄마가 아버지의 옛날 연인이었다는 거야? 강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지은이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설마. 아버지의 사진첩을 더 뒤지자 더 많은 사진들이 나왔어요. 강 회장과 은희가 함께 찍은 사진들. 정말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이었죠. 그리고 한 장의 편지도 발견했어요. 대성 씨에게. 이거 아버지께 온 편지네요. 편지를 펼쳐보니 은희의 글씨였어요. 당신을 떠나는 게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강정수와 강미영이 편지를 읽으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우리가 반대했으니까. 우리 때문에 아버지가 헤어진 거네요. 강미영이 죄책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강정수는 달랐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우리한테 숨기고 지은이를 데려온 건 잘못이야. 우리가 몰라야 할 이유는 없잖아. 그럼 지은이는 정말 우리 이복 동생인 거네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더 확인해 봐야 해. 강정수가 신중하게 말했어요. 출생신고서에 아버지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 같은 시각 지은은 병원에서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으신 거예요. 지은아, 할머니가 미안하다. 할머니, 왜 미안하다고 하세요?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런데 지은아,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했니?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강 회장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뭐라고? 강대성이? 할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변했어요. 할머니, 강 회장님을 아시는 거예요? 지은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 아니다. 그냥 유명한 사업가라서. 할머니가 시선을 피했어요. 사실 할머니는 모든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은희가 죽기 전에 모든 걸 말했었으니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강 회장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떠세요? 강 회장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할머니와 강 회장이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강 회장님이시군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지은 씨가 정말 잘 일해주고 있어요. 강 회장도 어색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지은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지은은 두 사람의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분명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 왜 이렇게 어색하지?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회장님을 정말 모르세요? 아, 응. 모른다. 할머니의 대답이 부자연스러웠어요. 강 회장은 할머니에게 모든 걸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할머니 건강이 빨리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 회장이 인사하고 나갔어요. 집에 돌아온 강 회장을 강정수와 강미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얘기 좀 해요. 강정수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무슨 얘기? 지은이에 대해서요. 아버지, 지은이가 누구예요? 강미영이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뭔 소리야? 가정부잖아. 강 회장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정말 그냥 가정부예요? 박은희의 딸이 아니고요? 강 회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너희가 어떻게? 사진도 보고 편지도 봤어요. 강정수가 증거들을 내밀었어요. 강 회장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 은희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야. 강 회장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너희가 반대해서 헤어졌어. 그럼 지은이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 강 회장은 일부만 인정했어요. 확실하지 않다고요? 그럼 왜 그렇게 특별 대우하세요? 강미영이 화를 냈어요. 수술비까지 내주시고. 이상하잖아요. 그건 불쌍해서.
강 회장의 변명이 설득력이 없었어요. 아버지,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강정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말 우리 동생이라면 DNA 검사라도 해봐야죠. 정수야. 아니면 지은이한테 직접 물어볼 수도 있고요. 강 회장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이들이 이미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요.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전에 지은에게 먼저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 입을 통해서 알게 되면 안 되니까요. 그날 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강정수와 강미영은 충격과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강 회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지은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할머니 걱정만 하고 있었죠. 다음날 모든 것이 바뀔 거라는 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지은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강정수와 강미영이 평소와 다르게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왜 저렇게 쳐다보지? 지은은 불편했지만 모른 척하며 일을 계속했어요. 지은아, 너 엄마 이름이 뭐라고 했지? 강미영이 갑자기 물어봤어요. 네. 갑자기 왜요? 그냥 궁금해서. 말해봐. 강미영의 목소리에 이상한 긴장감이 있었어요. 박박은이요. 지은이 대답하자 강정수와 강미영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엄마가 언제 돌아가셨어? 이번에는 강정수가 물어봤어요. 8년 전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아빠는? 저는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지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항상 상처였거든요. 강정수와 강미영은 더욱 확신했어요. 시기도 맞고 엄마 이름도 같고 모든 게 들어맞았거든요. 지은아, 혹시 너? 강미영이 말하려는 순간 강 회장이 나타났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이들이 지은에게 뭔가 말할까봐 걱정된 거였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강정수가 시치미를 뗐어요. 하지만 강 회장은 불안했어요. 회장님, 오늘도 할머니 보러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기사가 데려다 줄 거예요. 강 회장이 배려해 주셨어요. 지은이 집을 나간 후 강정수와 강미영이 아버지를 둘러쌌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 솔직하게 말해요. 강미영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지은이가 우리 동생 맞죠? 아니면 DNA 검사라도 해볼까요? 강정수가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강 회장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 지은이는 내 딸이야. 강 회장이 마침내 진실을 털어놨어요. 20년 전 은희와 헤어질 때 그 아이가 임신한 걸 몰랐어. 강정수와 강미영이 충격을 받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듣고 보니 달랐거든요. 은희가 죽기 직전에야 편지를 보내왔어. 딸이 있다고.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너희들이 반대해서 은희가 혼자 키운 거야.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으셨어요? 강미영이 울먹이며 물어봤어요. 미안해. 너희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아서. 그리고 지은이한테도 아직 말하지 못했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강 회장도 고통스러워했어요. 20년 동안 딸을 몰랐다는 죄책감, 그리고 기존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바보였던 거네요. 강정수가 화를 냈어요. 20년 동안 동생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정수 오빠 화내지 마. 아빠도 힘들었을 거야. 강미영이 말렸지만 강정수는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럼 지은이는 아직 모르는 거네요. 강미영이 물어봤어요. 응.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할머니는 알고 계세요? 할머니는 은희한테 들었을 거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지은이 할머니와 대화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강 회장님이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은이 의문을 표했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지은아, 할머니가 말해줄 게 있는데. 할머니가 망설이며 말씀하셨어요. 사실 강 회장님과 너의 엄마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강 회장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강 회장이 들어오자 할머니가 입을 다물었어요. 할머니, 뭘 말씀하려고 하셨어요? 지은이 궁금해했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아니란다. 강 회장과 할머니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둘 다 지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누가 먼저 말을 꺼낼지 망설이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지은 씨와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강 회장이 용기를 냈어요. 지은 씨, 저와 잠깐 산책하시겠어요? 네네. 지은이 의아해하며 따라 나섰어요. 병원 정원에서 강 회장이 말을 꺼냈어요. 지은 씨, 당신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혹시 당신 어머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지 않나요?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엄마에 대해서요? 지은이 놀랐어요. 갑자기 왜 엄마 얘기를 하는 걸까요? 당신 어머니 박은희 씨와 저는 예전에 아는 사이였어요. 네. 정말이요?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네. 20년 전에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강 회장의 고백에 지은이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그럼 혹시? 지은은 뭔가 감을 잡기 시작했어요. 지은 씨, 당신은 제 딸입니다. 강 회장이 마침내 진실을 말했어요. 지은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네. 뭐라고요? 당신의 아버지는 바로 저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분명 착각이실 거예요. 하지만 강 회장은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당신 어머니가 죽기 전에 편지를 보내왔어요. 편지? 네. 당신이 있다고 알려준 편지요. 강 회장이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어요. 이걸 읽어보세요. 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에는 엄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대성 씨, 저는 이제 세상을 떠나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우리 사이에 딸이 있어요. 이름은 지은이에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아이들이 반대해서 당신을 떠났지만 혼자 키우는 것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이제 지은이를 홀로 두고 가야 해서 부탁이에요. 우리 딸을 돌봐주세요. 편지를 다 읽은 지은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강 회장도 울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20년 동안 몰랐어요. 당신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아버지와 딸로서 처음 만나는 순간이었죠. 그럼 강정수 씨와 강미영 씨는 제 오빠, 언니인 거예요? 지은이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그래요. 당신에게는 오빠, 언니가 있어요. 그럼 왜 저를 그렇게 대했을까요? 지은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아이들도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강 회장이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이에요. 지은의 마음도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혼란스러웠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은이 물어봤어요. 천천히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거예요. 강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쉽지 않은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특히 강정수와 강미영을 설득하는 일이 가장 어려울 거라는 걸 말이에요. 강 회장과 지은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은의 눈은 아직 빨갛게 부어 있었고 강 회장도 복잡한 표정이었죠. 현관문을 열자 강정수와 강미영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네요. 강정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은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제 오빠 언니라고 해야 하는 건지. 하지만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인데. 지은아 앉아. 강미영이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다 들었어. 강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네.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믿기지 않아. 강미영도 말했어요. 갑자기 동생이 생겼다는 게. 그리고 미안해. 강정수가 갑자기 사과했어요. 그동안 너를 괴롭혔던 것. 정말 미안해. 지은이 놀란 표정으로 강정수를 바라봤어요. 네. 우리가 무식했어. 동생인 줄도 모르고. 강미영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나도 미안해, 지은아. 이제 언니라고 불러. 지은이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미영 언니. 이 말을 듣자 강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알아? 강정수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아버지가 너무 외로워 보였거든. 그래서 다른 여자가 오면 엄마 자리를 차지할까봐 무서웠어. 특히 은희, 너의 엄마를 만났을 때는 정말 심했어. 강미영이 고백했어요. 우리가 너무 어려서 이해하지 못했어. 아버지가 행복해지는 걸 원했으면서도 동시에 무서웠던 거야. 그래서 반대했던 거고.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 때문에 너의 엄마가 힘들었을 거야. 강정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너도 아버지 없이 자랐고. 우리가 너한테 빚진 게 너무 많아. 강 회장이 아이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오빠, 언니 괜찮아요. 지은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저도 이해해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가정부로 대해주신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지은의 넓은 마음에 모두가 감동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고 싶어. 강미영이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동생이 있다는 게 신기해. 항상 막내였는데. 나는 이제 진짜 오빠가 됐네. 강정수도 웃으며 말했어요. 강 회장은 이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20년 만에 가족이 완성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얘들아, 정말 고마워. 아버지도 우리한테 미안했잖아요. 강미영이 아버지를 안아드렸어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되어서 식사를 했어요. 지은은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라 막내딸이었죠. 지은아, 이제 대학교 가야지. 강 회장이 말씀하셨어요. 아직 할머니가. 할머니도 우리가 모실게. 강정수가 말했어요. 여기 와서 사셔도 되고. 아니면 더 좋은 병원으로 옮겨드려도 되고. 정말 그래도 돼요? 지은이 믿기지 않아 했어요. 당연하지. 이제 가족인데. 그리고 지은아, 너 언어에 재능이 있으니까 관련 학과로 진학하면 어때? 강미영이 제안했어요. 우리 회사에서도 통역사나 해외 업무 담당자가 필요해. 나중에는 같이 일할 수도 있겠네. 지은의 미래가 밝게 펼쳐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가족 모두가 할머니를 찾아뵈었어요. 할머니는 강 회장과 아이들이 함께 온 걸 보고 놀라셨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저희가 가족이 됐어요. 지은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은희야, 내 딸이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났구나. 할머니,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강 회장이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지은이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지은은 대학교 입학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할머니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어요. 강정수와 강미영은 정말로 지은을 동생처럼 아꼈어요. 지은아, 오늘 입학원서 넣었어? 네, 언니. 다 했어요. 이제 지은은 가정부가 아니라 진짜 가족의 일원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저녁에는 함께 대화하고
아빠, 회사 일은 어떠세요? 지은이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불렀어요. 지은아, 아빠라고 부르니까 정말 좋다. 강 회장이 행복해했어요. 20년 동안 못 들었던 소리였거든요. 앞으로는 매일 들으실 수 있어요. 지은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가족 사진 찍을까? 강미영이 제안했어요. 좋아요. 모두가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진짜 가족이 된 기념으로 말이에요. 할머니도 함께 사진에 들어가셨어요. 1년이 지났어요. 지은은 대학교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강정수는 회사에서 승진했고 강미영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가족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죠. 언니, 오빠. 저 이번 학기 성적 1등이에요. 지은이 기쁘게 달려와서 말했어요. 역시 우리 막내. 강정수가 자랑스러워했어요.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강미영도 흐뭇해했어요. 할머니도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셔서 지은과 함께 산책을 나가실 정도가 되었어요. 지은아, 할머니가 정말 행복하다. 저도요, 할머니. 이렇게 좋은 가족이 생겨서 내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강 회장은 매일 밤 은희의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은희야, 고마워.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딸을 줘서. 지은이가 우리 가족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줬어.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됐어. 지은은 이제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나중에 아빠 회사에서 해외 사업을 담당하고 싶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 회사를 더 크게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정말 신기해요. 지은이 말했어요. 1,000만 원짜리 가정부 일자리를 구하러 왔다가 가족을 찾았다니. 운명이었나 봐. 강미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있었어요.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하죠? 지은이 물어봤어요. 그럼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강정수가 대답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강 회장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박지은은 1,000만 원짜리 가정부로 시작해서 진짜 가족을 찾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상한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자리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가끔 힘든 일도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그리고 지금 지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할머니의 건강, 따뜻한 가족, 밝은 미래. 무엇보다 20년 만에 만난 아빠와 새로 생긴 오빠, 언니와의 사랑이 있었죠. 정말 감사해요, 모든 분들께. 지은이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때로는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몇 년 후 지은은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로 아버지 회사에서 해외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강정수는 후계자로 성장했고 강미영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강 회장은 늦게나마 찾은 딸과 함께 행복한 만년을 보내고 있어요. 할머니도 건강하게 가족들과 함께 살고 계시고요. 1,000만 원짜리 가정부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로 완성되었답니다.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이 가장 큰 행복의 시작이 되기도 해요. 지은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였죠. 오늘 지은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가장 큰 행복의 시작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인생은 언제나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요.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